반갑습니다. 매림역사 문화TV입니다. 계속 바쁜 일 때문에 여러분들께 유튜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마 만들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올려드린 폐수 낭낭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폐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리를 하게 됐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사료의 원문을 본다면 그런 부분이 바로 잡힐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자들 대부분이 사료가 있는데도 불리한 사료는 들이대지 않고 유리한 사료를 들이대 가지고 지금 평양의 낭낭군을 지금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헌을 통해서 올바른 폐수 부분 낭낭군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또한 그동안 어떻게 변천돼 가지고 한반도까지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정도 문헌사적으로 아마 정리된다면 거의 이제 폐수하고 낭낭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거리가 없을 겁니다. 그 내용을 부정한다는 자체가 역사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강의가 나가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같이 역사 운동하시는 우리 이제 매림역사 문화TV의 강복군 동지들께서 이 고구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다뤄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히 도읍지 부분도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90% 이상이 고구려 도읍지를 모릅니다. 뭐 거의 99%가 모른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고구려 도읍지 갔다 오시는 분들, 사진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소수의 분들 빼고 전부 다 조작된 고구려 도읍지를 돌고 옵니다. 마치 그것이 진짜 고구려 도읍지인 줄. 특히 고구려 첫 도읍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중국에 열심히 역사답사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얼마만큼 문헌사가 중요한지, 또한 고고학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만큼 고구려 도읍지에 대해서 정확한 비정은 아니더라도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고구려 도읍지와는 완전히 다른 원문 사료, 원문 자체에 나오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비정할 수 있는 고구려 도읍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다뤄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고구려의 첫 도읍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인용하는 논문은 고구려 국경이라든지 고려 국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분, 그리고 복기대 교수님, 인하대 복기대 교수님과 강한대 남희영 교수님 논문 발표를 여러분들께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전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운 강의를 위해서 사파라든지 내용을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께 이해를 도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구려 도읍지 본강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참고를 하신다면 복기대 교수님이나 남희연 교수님의 논문을 여러분들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직접 공부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구려의 천도 과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아실 수가 없죠. 아실 수가 없고, 지금 국민의 99%가 고구려 도읍지 천도는 지금에 보는 여러분들 PPT가 아니라 조작된 세 번의 고구려 천도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도읍지 고구려 천도 과정이 정확한 천도 과정입니다. 이제 한번 요약해 드린다면, 추무왕의 첫 도읍진 졸본에서 두 번째 도읍진 유리왕 때 국내성, 그리고 세 번째 도읍지 산선왕 때 환도성, 그리고 네 번째 도읍지 동천왕 때 평양, 그리고 다섯 번째 도읍지 고국원왕 때 환도성, 그리고 여섯 번째 도읍지 고국원왕이 이제 또 나가잖아요. 이렇게 피난 가는데 평양 동쪽 황성으로 이제 다시 도읍지로 옮기고요. 일곱 번째 도읍지가 장수왕 때 평양성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도읍지가 평운왕 때 장안성으로 마지막 고구려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장수가 됩니다. 자,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구려 도읍지가 일곱 번을 이제 원래대로 본다면 어땠습니까? 추무왕의 도읍지를 뺀다면 일곱 번이죠. 보면요, 전체로 본다면 여덟 개의 도읍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나라 국사교과서는 이제 완전히 조작돼 가지고 어떻게 돼 있느냐, 여러분들 세 번의 도읍으로 축소가 되버렸죠. 그러면서 다 끼 맞춰 버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7번의 고구려 도읍지 천도 과정을 기술한 사서는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라면 삼국사기 동국통감, 지복유설, 무명자집, 그리고 미숙기연, 성호사설, 연려식 기술이라든지 동사, 동한록이라든지 많은 사서에 고구려의 천도 과정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면서 7번의 천도 과정을 거쳤다는 기록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서에 문헌적으로 본다면 문헌사적으로 본다면 풍부한 사서에 고구려의 7번 천도 과정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한국 역사학기는 이것을 안 가르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전체 강의를 들어보시면 다 이제 감을 잡으실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조선 총독부가 이제 고구려사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것이 이제 지금 한국과 중국, 일본 전체의 고구려 이제 역사관으로 자리 잡아버리는 대부분요. 물론 제공은 조선 총독부가 제공한 겁니다. 7번의 천도 과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졸본 부여에서 국내성, 국내성에서 평양성. 저 평양성은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성. 지금 이것이 한국의 평양의 평양성. 이렇게 세 번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고구려가 망한 글로 이렇게 조작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폐수와 낙랑군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그 처음 들으시는 강의자들은 대단히 충격받을 겁니다. 왜? 그 폐수 나오는 폐수가 나온 역도원의 폐수에 나오는 어떻습니까? 그 평양성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장수왕의 평양인데 그 평양은 바로 이 지금의 어떻습니까? 요동의 요령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고 너무너무 충격받으시는 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폐수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강의하는 분 중에 또 그 학교에 뭐 TV까지 나와가지고 강의를 할 때 역도원의 수경주를 번역하면서 그 평양이 바로 어떻습니까? 한반도 평양이라고 알고 있는 국사 교수 박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고구려에 대해서 솔직히 공부를 안 하고 학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연구를 자기 이제 학위 논문이 그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연구를 깊은 연구를 하지 않고 남들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발라가지고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폐수 낙랑군 강의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역도원의 수경지에 나오는 평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한반도 평양이 아닙니다. 그걸 유학자들이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북한의 평양으로 해놓고 대동강이라든지 끌어들여 가지고 조작을 해놨는데 원래 원문에 역도원이 말하는 그 평양성은 여러분들 요동에 있는 평양성이라는 거 이번 정리 다 되실 겁니다. 자, 고구려의 천도 과정을 이렇게 세 번으로 축소를 해놨는데요. 그 과정에 이제 평양성은 여러분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국내성에서 평양 427년 KBS 방송국에 나옵니다. 국내성을 떠나서 평양으로 장수왕이 천도를 했다고 저렇게 다 만들어 버립니다. 조선 총독부터. 그런데 이제 사료 원문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 눈치채시다시피 장수왕은 절대로 한반도 평양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고구려는 또한 평양은 고구려에서 평양이 여러 개 있지만도 어떻습니까? 한반도 평양도 고구려의 평양에 들어가지만도 고구려가 마지막 운명을 장식한 바로 평양은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동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오른쪽 그림 보는 것처럼 졸본에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와서 고구려의 운명이 마쳤다는 쪽으로 저렇게 역사를 조작을 해놨습니다. 자, 이래서 고구려도 결국은 뭐냐면 국내성에서 쭉 들어오는 배경 왜 한반도로 끌고 왔을까요? 결국은 뭐냐면 이 반도사관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모든 한국의 역사의 영토로 어떻습니까? 만주라든지 요동으로 가는 역사를 전부 다 한반도 쪽으로 끌어당기는 한반도 안으로 잡아넣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평양을 한반도 평양으로 설정해가지고 조선 총독 때부터 우리나라 지금 한국 학계에서 몇 년 동안 써먹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중국도 써먹고 있고 일본도 써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 뭐 원사라든지 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그 평양은 그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는 거 다른 사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학자들은 절대로 그거 인용 안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구려의 척도읍지를 보십시오.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면 척도읍지가 어디죠? 여러분들 졸본이라고 나오죠. 졸본. 저 졸본의 졸자는 포졸의 졸자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졸자를 보고 아 저기 졸할 졸자다 뭐 포졸의 졸자 장기의 졸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한자로 옮긴 거고요. 원래는 철본 졸본 철 뭐죠 보면요 철이라는 것은 원래 저쪽 지역의 언어에서는 뭡니까 밝다 뭐 이런 땅이라죠. 밝은 땅
박을 때 졸은 박다 이런 쪽 의미를 가지고 온 것이 졸자입니다. 초리라 있죠 보면요. 그래 추몽도의 반응도 그런 쪽 발음입니다. 원래 원문이.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런 걸 모르고 한자의 졸본으로 쓰니까 이것이 졸알졸짠졸 이리 알고 졸본이라는 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졸본이 저기라고 지금 이제 압록강 위쪽 그자 이렇게 기술한 게 있고 여러분들 보시면 전부 다 졸본이 어디죠 보면요. 저 위쪽 뭐 우리나라 한반도에 지금 위쪽에 약간 위에 저 보면요. 자, 오녀산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입니다. 고구려의 첫 수도라 해가지고 홀본성 중국 표기를 해가지고 오녀산성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요. 환인인데 활른이다 해가지고 저 여러분들 세우 글 나올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똑같습니다. 국내성 위에 졸본이라고 되어 있고 보면요. 자, 그리고 이제 저 또 매일 경제신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신문에 보시면 졸본이 어디냐 해가지고 또 환인을 또 어디 해놨습니까? 또 그쪽에 해놨죠 보면요. 저렇게 대부분 졸본이 어딘지를 다 쓰라 하면 대부분 압록강 위쪽에 저기를 졸본으로 지금까지 다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기가 졸본이라고 쓰는 문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문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문헌을 들이대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중일 사학계의 졸본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국 답사가 따라온 분들이 인터넷 많이 올리는 요령성 환인 지역을 고구려 초기 도읍지 졸본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조작된 겁니다. 100% 조작된 거고요. 왜냐하면 삼국 사기에 졸본의 위치가 나옵니다. 어디가 있는지 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나오는데 그 문헌 자체를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조작돼 그쳐 보면요. 자, 요령성 환인적이라고 지금 한중일 사학자들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가보면 오녀산성, 야 천혜의 요지다 여러분들. 천혜의 요지를 봤는데 누가 산꼭대기에 여러분들 나라를 세웁니까? 응? 저기에 물이 난다 하더라도 그럼 농사는 어디 지가 먹습니까? 여러분들 천혜의 산성 떠나서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뻗어나갈 수 있는 지역이 원래는 도읍지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고구려가 저렇게 완벽한 요새 속에서 도읍지를 맞았다. 좋은 말은 좋은데 어떻습니까? 국가 눈에 본다면 그거는 그런 도읍지로는 그거 아닙니다. 누가 산꼭대기에 도읍을 짓습니까? 바이사에. 응? 자, 이렇게 우리는 참 뭐 남들 설명하는 거 따라서 그러려니 해가지고 저 오년산성 쪽에 도읍지가 나왔다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보면요. 주변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오년산성 주변에 상고성자 고분군이라 해가지고 상고성자 하고성자성이라 해가지고 저기에 고분군이 수천 개가 나옵니다. 저걸 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냐면 저기가 산성이 있고 저것이 홀성골성이다라고 주장하고 상고성자 하고성자성 요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저기에 있는 수천 개의 고분을 가지고 저것이 고구려 고분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맞습니까? 자, 상고성자의 수천 개의 고분군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 역사전에서 올린 건데 보면요. 여러분들 저 고분군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충격적인 사실 말씀드릴까요? 하지만 저 고분군은 고구려 초기 무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학자들 절대로 이야기 안 하죠. 무덤은 수천 개가 되는데 고구려 초기 무덤이 아니고 저기에 나오는 고분군은 고구려 고분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백제하고 비슷한 고분군의 형태도 저기서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 다음에 말씀드릴 백제의 초기 도읍지, 백제의 영역하고 오버랩되는 지역이 또한 요 지역입니다. 요거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백제의 초기사도 완전히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관계토항 비문이라든지 사료 원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기에 저 고분군이 고구려 초기 무덤이다. 여러분들 절대로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말을 하지 않고 저기에 고분군 수천 개가 있고 오녀산성이 있으니까 환인이 바로 고구려 초기 도읍지다. 이런 논리로서 국민들에게 지금 국사교과서에 써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누가 그러면 고구려의 첫 도읍지가 환인이라고 비정했는가? 우리나라 학자가 비정했는가? 아니면 예로부터 비정돼 있었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정립하셔야 될 거. 고구려의 첫 도읍지를 환리로 비정한 사람은 바로 시라토리 구라키치 도쿄 지국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양반이 고구려의 첫 도읍지를 환리로 비정하면서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누군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 양반은 누구의 제자냐? 나카미초의 나가통세라 부르는 나가미초의 제자입니다. 이분은 나가미치오는 정한론자입니다. 한국을 조선을 반드시 정벌해가지고 식민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학자가 나카미치오고 그 제자가 여러분들 바로 고구려 첩도지를 비정한 사람입니다. 또 나가미치오는 어떤 사람이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전부터 자국 역사 속에서 당군을 부정한 그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당군 부정을 한 사람이 바로 나가미치오입니다. 이 국내에서 일본 국내에서 당군을 부정했고 그리고 가야가 임나라는 논리로서 또 주장한 양반이 바로 나카미치오입니다. 그러면서 조선 침략은 과거사의 복원이다라는 논리를 편 사람이 또한 나카미치오입니다. 왜? 가야가 원래 자기들이 땅이기 때문에 한반도 조선을 침략하는 것은 뭐다? 침략이 아니라 과거사다. 과거사의 복원이다. 이런 논리를 들이댄 사람이 나가미치오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가미치오의 제자가 여러분들 고구려의 첫 도읍지를 비정을 했습니다. 자,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시라토리 구라기치는 누구냐? 만선사관의 창시자입니다. 한국사의 주체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한국사는 만주에 부속된 역사로 바로 이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시킨 그 사관, 만선사관 아시죠? 보면요. 만선사관의 창시자가 바로 고구려의 첫 도읍지를 비정한 사람이면서 이 양반은 또한 황국사관의 열렬신봉자입니다. 황국사관 아시죠? 천황폐하망세, 천황폐하만이 어떻습니까? 어? 그것이 올바른 역사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구려의 첫 도읍지 환인을 어디로? 지금에 있는 지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환인 지역을 고구려의 첫 도읍지로 쉽게 말하면 낙인을 찍은 사람입니다. 자, 이 행태가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환인을 낙점으로 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입맛을 다시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리유조, 그 다음에 이만시류, 세키노 다다시, 평양의 낙랑군 고분군 부등 이렇게 발굴했다는 이 양반들이 고구려 도읍지를 어떻습니까? 깔짝깔짝 하면서 연구를 해대고 있는데 이 양반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지금의 환인을 고구려의 토읍으로 낙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발표 후에 지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그대로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주장한 환인을 고구려의 첫 도읍지로 지금 그대로 표기해가지고 자국의 역사책에 그대로 한국의 역사책에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역사 원문을 볼까요? 자, 삼국사기 잡지 제6 지리사 고구려 편에 보시면 고구려의 첫 도읍지에 대한 위치 비정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학자들 절대로 우리 국민들한테 언급을 하지 않고 또한 국세책에도 언급하지 않고 앞에서 말했던 정한론자의 말 그대로 제자, 만선사관의 창시자 이 양반이 주장한 고구려의 첫 도읍지를 마치 진짜 도읍지인 것처럼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삼국사기 잡지 제6 지리사에 고구려 편에 보시면 도읍지에 대한 비정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들 한자 지금 보이시죠? 원문을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이제 번역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번역본을 넣어봐 볼까요? 자, 제가 바로 강의를 하기 칠판 강의이기 때문에 글을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 보시면 통진에 이르기를 주몽이 쭉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한근소 2년에 북부로부터 동남으로 나가서 보술수를 건너 자,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거 흘승골승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국후를 구리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기에 이르기를 주몽이 부위로부터 난을 피해 여기서 부위는 뭐죠 보면요 동부였죠. 동부에서 피해가지고 북부로 오는데 도망하여 졸본에 이르렀다 하였으니 곧 흘승골승과 졸본은 같은 곳이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흘승골승과 졸본이 같은 곳이다. 또 한번 한서지에 이르기를 요동군의 위치가 나옵니다. 요동군은 낙양에서 3,600리 떨어져 있는데 속한 현으로서 무리가 있다. 이 무리는 뭐죠 보면요 밑에 나온 것처럼 북진의 어무려산입니다. 자, 체크 어무려산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나라 때는 그 아래 어주가 설치되었다. 자, 체크. 자, 홀성골설 졸봉 여동군 어무려산 어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서지에
현도군은 나경에서 동북으로 사천리 떨어져 있고 속한 현이 셋이며, 자 여기서 현도군에 대해서 현도군에 있는 그 위치하고 또 고구려의 도읍지 바로 첫 도읍지하고 연결되어 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곧 이른바 고구려 주몽이 도읍한 곳이라 말하는 헐성골성과 졸보는 아마도, 자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거, 한의 현도군의 경계다. 자 한의 현도군의 낙랑군 저 위쪽에 현도군이 있죠 보면요, 현도군과 맞물린 지역에 바로 졸본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 나라 때 그것을 뭐라 부른다? 요 나라 때 동경의 서쪽이다. 자 고주몽이 도읍지를 삼았던 졸본은 뭐다? 요 나라 때 동경의 서쪽이면서 한의 현도군의 경계에 있다. 좀 어떻습니까? 서로 만나는 거의 경계점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빨간색 여러분들 체크하십니까? 자, 이걸 가지고 정리를 이제 해보시면, 자, 고주몽의 도읍지 졸본이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인지 말 그대로 비정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자, 이러면서 밑에 쭉 나오죠. 한제 이른바 현도의 속견고 우리가 이것일 것이다. 옛날 대유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요의 황제가 영경 북경에 있었으니 곧 우리의 조빙하는 사신들이 동경을 지나, 여러분들 그 요교 연애 어떻습니까? 동경을 지나서 요수를 건너서 어디 하루 이틀에 어주에 이르러 영계로 향했음을 고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자 이제 요 원문을 가지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고주몽의 졸본이 어느 지역인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데, 이 원문을 서성 나가미초가 주장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고구려의 발언지를 비유수로 인식하면서 홀성골설이죠. 홀성골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골은 홀이다, 홀은 위지의 구루다. 구루는 한자로 성과를 할 때 성이다라고 짜 맞춥니다. 그러면서 강개토항 비문에 비료국의 홀본 서쪽에 성을 쌓았다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분들 이제 홀골 가지고 어떻습니까? 홀성골성이 비류골 홀본 땅에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홀본이 곧 졸본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논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말 가지고 어떻습니까? 짜맞추기를 하는데 홀과 골과 구류, 위지에 나오는 구류하고 성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강개토항 비문에 있는 어떻습니까? 홀본 서쪽에 성을 쌓았다는 것이, 이 홀본이 뭐다? 이걸 보시죠. 홀이 뭐십니까? 성이다. 이렇게 나오죠. 위에 나오죠. 그래서 뭐냐? 이것이 홀성골성이다라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비류고 홀본 땅이다. 그래서 홀본은 곧 졸본이다. 그래서 뭐다? 결론은 환인원의 오녀산성이 바로 주몽이 도읍을 세웠던 졸본이다라고 낙점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번역한 거하고 여러분들 삼국사기의 원문하고 비교해보면 맞습니까? 완전히 조작이죠. 말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자, 얼마만큼 자,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동경이 어디, 요 나라의 동경이 어딘지 빨간 박스 있죠 보면요. 자, 동경의 서쪽이랬죠. 서쪽으로. 그러면서 뭐죠 보면요. 북경 위쪽에 있는 뭐죠 보면요. 낙랑군 위에 있는 낙랑군 위쪽에 어떻습니까? 자, 현도하고 연결되는 고리, 그쪽에 위쪽하고 어떻습니까? 경기가 되는데,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홀송골설은, 자, 삼국사기의, 자, 대여국의 동경의 서쪽에 있다라는 구절을 보신다면, 지금의 대여국의 동경이 어떻습니까? 서쪽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절대로 환인이 어떻습니까? 환인의 오녀산성이 고구려의 졸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문을 본다면, 그죠? 그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녀산성이 고구려의 도읍지 졸본이라고 지금 말 그대로 사기 아닌 사기를 치고 우리나라도 치고 있고 중국에서도 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원문은 뭐다? 대유국 동경의 서쪽이라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녀산성 아니죠.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북경 쪽 위쪽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도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가지고 오버랩을 시켜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폐수와 낙랑군을 완벽하게 정리하신 분들은 이제 정리되신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낙랑군 요번에 찾은 거 보셨죠? 낙랑 위에 임눈하고 현도가 저렇게 펼쳐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요 나라의 동경에서 어떻습니까? 서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현도군의 경계하고 맞물린다면 여러분들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졸본의 도읍지가 뭐죠? 조건이 뭐다? 홀성골설, 그리고 졸본의 도읍지의 조건은 대유국의 동쪽에 서쪽이면서 현도군의 경기라고 삼국사기에 규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노란 테두리, 그죠? 현도군의 경계, 그리고 나중에 자세한 기록 보면 바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다와 접하면서 위쪽에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려가 출발했다는 졸본의 위치가 비정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졸본의 진짜 문헌상 위치하고 우리나라 한국에서 가르치는 여러분들 온열산성하고 환인의 온열산성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여러분들 국민이 속고 있습니까? 많은 고구려 학자가 우리나라에 고구려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수백 편을 수천 편을 썼을 것이고 교수들도 고구려로 묵고 사는 뭐 기씨도 고구려로 묵고 사는 양반이 있는데 저 교수가 그런 양반들이 과연 이런 거 모를까요? 알더라도 고칠 수가 없죠. 왜? 어차피 엎질러진 물입니다. 더 이상 손을 못 쓸 지역까지 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조작된 거 그거 가지고 계속 고구려 논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졸본의 위치가 완전히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복기대 교수님이나 이제 남현 교수님의 논문을 보신다면 정확하게 이제 계속 비정의 단계죠. 지금의 여러분들 환인 온열산성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쪽 위쪽 북경 위쪽 원래 한사군 위치 속에서 여러분들 졸본이 이제 찾아지는 겁니다. 왜? 저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나중에 때요. 여러분들 저 자리가 중국에 사는 사스처럼 고구려 영토다. 낭낭이 있는 데가 원래 고구려 영토라고 여러분들 저번에 논문 강의 보셨죠? 원래 원문 강의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 수도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구려 어디까지 갈석산까지 차지를 합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보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제 연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살을 붙여서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가르치는 한사군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저 위쪽에 있고 밑에가 현도군 있죠. 옥저, 그 다음에 옥저도 뭡니까 보면 동옥주게 해놨죠. 낙랑군, 임도군 얼마만큼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얼마만큼 코미디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한국 사학계의 한사군은 말 그대로 문헌과 아무 역사적 문헌과 일체 상관이 없는 지역을 한사군이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이고 또 그 덕분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한반도의 북부를 공짜로 먹었잖아요. 왜? 한국에서 북부, 북한 지역이 한사군 지역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동북공정을 통해서 저 지역은 원래부터 중국 땅이다라는 논리를 한국에서 제공해 줬기 때문에 중국은 공짜로 어떻습니까? 저 땅을 역사적 논리로서 자기들 땅으로 만든 겁니다. 자, 얼마만큼 한국의 사학계 정신 아직도 못 차리고 저렇게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원문하고 한국 사학계의 위치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꼴값을 뜹니다. 꼴값을. 자, 여러분들 정리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졸본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질문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몇 마디 들어보면 다 정리될 겁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연구 여러분들 관심사 있으면 서로 같이 공동 연구하면서 우리 식민사학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때까지 많이 같이 의견은 약간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어떻습니까? 뜻을 뭉쳐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자료와 그리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렇게 성함이라도 또 많은 분들 이름을 못 올려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감사드리는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많이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매림역사문화TV 좀 이렇게 주변인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자들이 뭐 국사 교수라든지 많은 또 역사학계 관련 없더라도 많은 학자들이 매림역사문화TV를 본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전하는 분들도 많고요. 하여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문헌과 고고와 그러면서 또 밝히지 않는 우리나라의 한국 사서 이 사설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이 땅에서 반드시 식민사학을 몰아낼 겁니다. 그리고 동북공정 극복해야 되고요. 자, 일본의 역사 침탈에 대해서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구려 도읍지 1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